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죠. 다음 주 토요일 하루가 5월 31일이 토요일 걸쳐 있고 6월 1일이 일요 경마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경마 주간인데요. 역시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주가 능력마 이런 말들이 없고 게이트도 좀 헐렁해졌고 그다음에 능력마 부재 수입니다. 또 어떤 경주는 또 능력마들만 있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인기마들이 뭐 7, 8마리씩 나오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어떤 경주는 혼전,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아주 두수는 적으면서도 맞추기 힘든 좀 부진마들이 잔뜩 있는, 결국 경마는 또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흘렀고요. 자, 5월 24일 토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경주입니다. 역시 부진마들 잔뜩 모아놓은 경주 8마리 출전해 있고요. 뭐 명문대사, 톱캐피털의 선행 여부가 관건이죠. 선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톱캐피털이 선행을 나선다. 그럼 명문대사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능력이 없어요. 보여준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능력이라면 톱캐피털인데, 톱캐피털이 11주 만에 나오고, 그래서 경주 감각 같은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선행마를 찾는 게 좀 관건입니다. 톱캐피털이 선행을 나서고 명문대사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럭키 클로버라는 마필인데 아주 체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뭐죠? 원쿨 타임이죠. 여러분들 그 윤승 뭐죠? 출장 불량.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었는데, 예상 가서 보니까 말이 여러분들 고래눈이라고 흰자가 많이 보이는 거 있죠? 흰자가 많이 보이는데, 이 럭키 클로버가 이 고래눈입니다. 흰자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예전에 노인네들, 그 오래된 원로 조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언제 꼴통을 부려도, 악벽을 부려도 부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열이면 10중 8구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럭키 클로버도 그 원쿨타임도 사실 그렇게 체형은 크지 않지만 다부지게 생겼어요. 유연하게 생기고 뭐 승깔도 있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이 럭키 클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경쾌하고 유연함도 갖고 있고 약간의 그 뭐죠? 성질 요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승이나 조교 때 보면은 그렇게 뭐 심하게 악벽을 부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예시항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기존의 띈 마필들은 선행과 선입, 톱캐피털과 명문대사, 이 두 마필이 입상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 럭키 클로버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300m 2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역시 부진마들 잔뜩 갖다 놓은 10마리 갖다 놨는데, 일단 이 경주에서 좀 유심히 살펴야 될 마필이 늘 푸른 볼트입니다. 늘 푸른 볼트. 크리켓의 혈통인데 조금 그 덩치에 비해서 이렇게 쫙 퍼져 있질 않고요. 조금 모아져 있는 체형입니다. 좀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지만 또 단단하게 보이는 반면에 이 덩치에 비해서 주폭이 조금 짧습니다.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리켓 혈통이 부산 말들 빼놓군요, 서울에서 잘 뛴 말이 1800을 못 넘어섰어요. 1800.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뭐 여러 마리 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말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간 늘 푸른 볼트, 이 크리켓의 혈통들이 다 좀 코나 4개를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좀 매치를 시켜 보십시오. 그런가?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중에는 아닐 수도 있는 마필이 있어요. 뭐 매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 늘푸른 볼트가 많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 크리켓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조숙형입니다. 조금 빨리 되는 혈통인데 데뷔전에서 좀 졸전을 펼쳤네요. 아무튼 이 경주에서는 2번 게이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행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핵심은 포인트는 늘푸른 볼트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뭐 가천축배, 럭키테리어, 틸드킨 뭐 어디 한 가지씩 좀 그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뭐 틸드킨이 뭐 뒤가 안 들어간다든가 가천축배는 안으로 기댄다든가 럭키테리어도 약간의 파행기 뭐 심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이고 자 로열 파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번입니다.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출전이 안 되면서 지금 5주로 됐죠. 뒤에 3페이지 보자고요. 3페이지를 보면 어디 갔습니까? 로열 파워.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조교를 해서 지난주에 출전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못했고 금요일 토요일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 이전에도 다 스포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 실전에서 얼만큼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경규 씨.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허니 액티브가 좀 그 경주의 포인트인데요. 아마 이게 인기 1위 아닐까요? 15군데 머리입니다. 15군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제가 계속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을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헤니 액티브의 어떤 그 단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하자는 없습니다. 전혀 하자는 없는데 이게 지금 거세를 했네요. 거세를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세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세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속보를 까꾸로 돕니다. 까꾸로 도는데 가다가 휙 돌아서요. 자꾸 돌아서요. 돌아서고 자, 내주로 해서 이렇게 까꾸로 돈다고 치자. 그럼 4코너까지 와요. 그럼 4코너에서 외곽 주로로 빼가지고 속보를 쫙 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계속 속보를 까꾸로 돌고 그 다음에 4코너 시점에서 바깥으로 외주로로 빼서 외주로 해서 딱 속보를 해요. 근데 그 속보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조교자를 떨어뜨리려고 돌아서요. 조교자를 떨어뜨린다기보다 스스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데 막상 습보를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뭐 등치도 크고 조교자가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최대한 제어를 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 마필 2살짜리 치고는 상당한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는데 그 주행 거부가 얼만큼 그 경주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도 몰라요. 언제 물 먹으러 갈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임기현 기수가 그 주행 심사를 했는데 언젠가요? 지난주일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한번 그 늦게 나왔습니다. 이마필은 그 주행 악벽 때문에 가장 늦게 나오는데 임기현 기수가 1000m에서 발주 연습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말이 그 사행을 해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행심사 모습을 봐도 물론 뭐 게이트 이탈이고 뭐 다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붙들고 왔고 라스트에서도 1분 2초인가요? 1분 2초 때 그냥 붙들고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말만 따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주 잘 나오고 똑바로 뛰면 대가리다. 그러나 꼬장 피면 못 올 수 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경마가 그런 겁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경주가 특별하게
또 그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허니액티브를 여러분들이 믿고 배팅하느냐 못 믿고 배팅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좀 말씀드렸다시피 똑바로 뛰면 1등이고 가다가 물 먹으러 가면 속된 말로 물 먹으러 가면 여러분들 맞건 다 휴지 쪼가 되는 겁니다. 자, 삼경뉴스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그래서 암말 12마리 출전했고요. 자, 지난주에 지점에 나갔더니 첫 경주죠. 1경주 레드스킨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장을 해가지고 3, 4, 5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레드스킨이 머리네, 뭐가 머리네. 제가 그 경주에서 테네시킨을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도 그랬고 거기 가서도 제가 이 테네시킨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테네시킨이 변화를 보이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아무튼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레드스킨이라는 마필 제가 왜 못 뛰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매치를 시켜야죠. 제가 관두겠습니다. 자, 아무튼 글빛 또 그 5번마 금빛 들판입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주 말짱하다 그럴까요? 말짱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 마필도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출전이 안 돼가지고 훈련이 상당히 늘어난 마필인데 수영 조교까지 했군요.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쉬고 다시 토요일부터 훈련을 했고 수영 조교부터 발주 연습까지 다 좋습니다. 동반습보 했고요. 뭐죠? 퓨전 코리아 동반습보도 했고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엔 못 뛰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자, 로신한테입니다. 로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16조에 라이트 윈드요? 라이트 윈드랑 같이 동반습보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습니다. 뛰려고 하고 조교자가 박태준 기수가 제어를 해가면서 조교를 하는데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근데 그 기대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악벽이 아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좀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겁을 먹고 자꾸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7번 상황전입니다. 그냥 이렇게 겉보기에는 1분 3초 때 뛰었고 16초 때 뛰었고 그냥 머리 같아요. 그냥 머리 같죠? 암말 경주에만 2번 뛰었네요. 이 경주도 역시 암말 경주고 근데 이 마필이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걸 자꾸 여러분들이 다시 오판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팔 하나 부러져가지고 기구스하고 뛰어요. 초등학생이랑 뛴다고 100m 달리기 한다고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은 대학생이 질까요? 팔 하나 못 흔든다고? 자꾸 그런 걸 이렇게 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상대들을 보십시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상대입니다. 상대. 제일 중요한 게 상대에 따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럼 그만큼 폭을 좀 좁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 서 있어요. 인기 우리가 속된 말로 올 대가리짜리가 있는데 다 살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자, 1번 알티우스입니다. 알티우스. 이거 몇 번 제가 했다가 실패했던 마필인데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실전에서 뛰는 걸 보면 약간 뭐랄까요?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싫다 그럴까요? 아무튼 무리 속에서 자꾸 뛰려고 하면 자꾸 뒤로 가요.
근데 그 뛸 때 보면 모래를 맞는다고 해서 무슨 뭐죠?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요? 큰 악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선행이면 좋겠습니다. 선행이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무리하더라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상황전이나 뭐 이런 마필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썩 좋은 순발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한번 나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빠른 마필이 없죠. 오신한테 뭐 그렇고요. 레드스킨 뭐 그렇고 금빛들 편도 상황전도 다 뭐 고만고만한 그런 초반 스피드이기 때문에 알티우스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나섰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자, 헤이주드라는 마필을 먼저 인적으로 해야겠죠. 신군전인데 지금 1000m 1200을 뛰었어요.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고 상대는 약했어요. 중문사랑인데 자, 이 헤이주드가 조교 때나 뭐랄까요? 실전에서 보면 약간씩 뭔가 결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떨어지는데 떨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경주를 경험하면서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앞말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순말보다는 가는 속도가 변하는 속도가 조금은 더디겠죠.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상대가 약했을 때 또 뭐 빠른 마필 보현보살 빠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헤이주드가 선행을 나서면 일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죠. 이 경주도 자 피크오프 있죠. 가이스타트 있죠. 위닝점프 있습니다. 5경주죠. 자 헤이주드가 15군데 올머리입니다. 오늘 15군데 올머리가 많네요. 2경주도 헬로피스, 3경주도 허니액티브, 4경주도 상황전, 5경주도 지금 헤이주드. 자 이렇게 이런 경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씩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매치를 시켜야죠. 제가 여기서 밥숟가락을 떠드려야 됩니까? 그만큼 어차피 헤이주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먹을 게 없어요. 세 방 네 방 가서는 하나를 좁히는 게 그만큼 한 수를 끌어내는 겁니다. 자 피크오프요. 왼쪽 뒷다리 약간 파인기가 있는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1200은 얘를 1000m 1200에서 그런 상태로 여태까지 뛰어왔기 때문에 지난번 1400에서는 그게 데미지가 커졌기 때문에 뒤로 무너졌지만 1200이고 상대 약하고요. 자 가이스타트입니다. 체구가 좀 작은 마필 초반에 무리하니까 라스트가 없죠. 뒤에서 올라오면 와요. 왜냐면 얘는 주폭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폭이 작습니다. 한계죠. 예를 들어서 100m를 15초에 뛴다고 20초에 뛴다고 가정을 하면 초반에 얘는 힘을 쓰면 라스트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초반에 힘을 좀 아껴주면 라스트에서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7주 만에 나오고요. 오경환 기수가 타봤기 때문에 마필은 잘 알 겁니다. 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수밖에 없죠. 오경환 기수를 믿는데 과연 7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세요. 7주 만에 나와가지고 체중을 불리려고 하자는 없어요. 말에 하자는 없는데 7주 만에 나온 이유를 찾는 게 관건이죠. 어디가 아파서 쉬었는지 아니면 뭐 체중이 빠져서 체중이 불리려고 했는지 그러면 체중 불면 그만큼 잘 먹였다는 얘기고요. 자 보현보살은 지난번에 누구죠? 여기 참 나홀랭이님인가? 아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왼발만 쓰는 마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랬죠. 더 이상은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200m입니다. 이러면 또 걸리죠. 얘가 만약에 선행을 나서 버리면 걸리는 말이죠. 이게 뭐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좀 찝찝한데 그렇게 컨디션은 그렇게 썩 컨디션이라기보다 변화를 보인 게 없습니다. 뭐 직전이나 이번이나 매번. 그런데 결국 두 번 다 선행을 못 나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행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닝 점프입니다. 승분전인데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가 잘 탔죠. 잘 탔고 오늘도 아마 인기권에 있지 않을까요? 12군데 12군데니까 3군데는 예상을 안 잡았다라는 얘기인데 직전 훈련 패턴하고 좀 비교를 합시다. 달라진 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전 훈련하고는 좀 달라요. 직전에 좀 수용소 교도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속보를 많이 했었고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속보를 많이 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속보를 많이 하는 이유 그만큼 오래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근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버티라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헤이 주도를 축으로 해서 이런 경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기록해 뒀다가 매치를 시켜서 정말 그렇다라면은 빼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여러 방 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역시 가장 적은 편성이죠. 8마리 칠 거. 1경주가 8마리, 그 다음에 오늘 6경주가 8마리, 10경주가 8마리입니다. 6경주에 펜시폴리, 갈라켓. 자, 두마필이 지금 7군데씩 인기 1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일단 연합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엔 그 김옥선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스포가 한 번도 없었죠. 자, 이번에는 뭐 김혜선 기수가 누구죠? 박어른 기수의 군너너, 그 다음에 김동철 기수의 올가닉 파머시, 뭐 이런 마필들 3두가 이렇게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이 마필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덩치가 상당히 좋죠. 예전에 이 마필의 혈통이 49조의 주영철 주사가 갖고 있었던 골든 아치라는 마필이 있어요. 골든 아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골든 아치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크고 느리거든요. 덩치는 큰데. 근데 이 연합군은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조금 키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체형인데 약간씩 뒤가 좀 착지할 때 흔들려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김옥성 기수가 세게 강도를 높이지 않았던 그런 훈련 패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마주 김혜선 기수가 김혜선 기수가 조교가 좀 세죠. 센 편인데 뭐 적당해요. 이 마필은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스포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보편적으로 좀 세다라는 얘기고요. 자, 펜시폴리입니다. 펜시폴리는 제가 지난번에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마지막에 끼워 넣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입상은 못했습니다. 인기 7위권에 있었던 마필인데 마필을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릴 땐 참 부드럽다 이거예요. 부드럽다. 이런 마필들은 앞말이지만 최상위권까지 가서 활약을 할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현군에서는 4군, 3군까지는 또 힘차가는 시기가 되면 2군까지는 무난히 가서 활약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마필이 지금 3월 23일날 요배통이 있었네요. 배통, 허리 아픈 거. 근데 지난 4월 19일날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뛰었어요. 아프고 뛰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워낙 유연한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를 그게 이렇게 감춰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나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왔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좋은 것만 지금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는 지난번에 뛴 걸 봤으니까 그러면은 왜 뭔가 좀 잘 뛸 것인지 더 잘 뛸 것인지 못 뛸 것인지 이 하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만큼 꼬투리를 잡는 거죠. 꼬투리를 잡는 건데 어떤 체형이나 뭐 이렇게 뛰는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흠이 없지만 약간 착지할 때 흔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허리 요배통의 영향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흠을 찾다 보니까 그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켓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3일 때 제가 뭐랬죠? 결코 이 마필은 센 마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박태준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쥐어짰습니다. 쥐어짰는데 이번에는 반대지 않습니까? 얘가 선행가요? 얘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을 가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점을 극복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말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뉴레이스입니다. 뉴레이스. 마필도 이제 데뷔 이후에 10전을 뛰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고 또 단점이라면 역시 고개가 높은 단점인데 지난번에 오경환 기수가 밀어붙여서 선행을 나섰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린 마필들 보면은 뭐 똑바로 뛰게 한다. 그 다음에 걸음을 늘려달라. 그러니까 어느 마방에 뭐죠? 후임 기수라 그러나요? 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 기수가 있다면 그 말을 관리하고 있다면 타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선임 기수에게 맡기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타가지고 견숙 기수가 타가지고 말에 변화가 없을 때 좀 경험이 많은 기수를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똑바로 뛰게 한다든가 신마 같으면 또 몇 번을 뛰어봤는데 걸음이 안 늘고 있다면 그 베테랑 기수에게 걸음을 한번 늘려달라는 의미에서 좀 기승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자, 근데 이 뉴레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베테랑 기수들이 대부분 보면 초반부터 강하게 타이트하게 밀어붙여요. 그런 주문을 받으면 이 뉴레이스가 지난번에 보니까 오경환 기수가 선행을 나섰어요. 선행을 이제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 선행을 나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냥 선행 다른 마필이 여타 마필이 선행을 안 나선다 그러면 아마 뉴레이스가 다시 선행을 나서겠지만 따라가는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따라갔을 때 뉴레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지난번에 선행 갔는데 이번에 따라가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끝까지 좀 주시해서 말이 어떻게 뛰는지 당장도 중요하지만 다음번을 또 위해서 봐두는 게 좋은데 뉴레이스가 그만큼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없죠? 이 경주도 이제 이 경주가 제일 어려운 경주 아닌가요? 엄지손가락, 불의전차, 슈퍼클리닉, 잘났어 정말. 엄지손가락이요. 자, 이 경주는 아무리 뜯어봐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점에 나갔더니 뭐죠? 클린업스 리비어덕션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렸나요? 내심 제가 그 질문이 안 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그 리비어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리비어 혈통을 가진 마필 중에서 순발력 가진 마필들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 말들은 리비어 마필들이 대부분
대기만성형 뒤에서 취입형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취입과 순발력을 동시에 겸비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심하시라고 좀 능력을 조금 높이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뭐 조교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었었고 말이 그러니까 훈련은 열심히 시켰지만 뭔가 조금 어설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능력대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대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경주가 역시 뭐랄까요? 능력을 찾다 보니까 능력이 안 찾아지는 거죠. 제가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불의 전차도 슈퍼크리닉도 최근에 와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바꿔줘야 돼요. 브라더스 같은 경우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선행만 가려고 그러다 보면 좋은 등치, 그 좋은 몸놀림을 갖고 있는 마필이 그 1군까지 가가지고 활약을 못하는 이미 다 이제 고령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자, 이 슈퍼크릭이 보면 계속 그 이쿠야스 기수 때부터 이제 따라가는 그런 작전이었었죠. 근데 지난번부터 이제 뒤로 점점 그 여러분들 그 뭐죠? 그 위치, 전개 위치도를 보면 이쿠야스 기수가 탈 때까지는 앞선에 붙었어요. 뭐 그다음에 김옥son 기수가 이제 앞선에 갔고, 근데 이 뒤로 자꾸 간다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이 안 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는 게 습성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이제 초반에 이제 막 이기고 하자 하는 욕심 때문에 뭐 기수가 막 몰아서 선행을 나서 버리면 그게 습관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막 그러면 그 바꾸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두 번의 경주 모습을 보면 비록 1000m 1200이지만 라스트 활용 타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크리켓의 역시 혈통이고 뭐 다 붙어요. 등치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크리켓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마 장거리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리틀 페가수스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자전지 파행, 뭐 좌우지 근육통 이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발을 자꾸 바꿔요. 발을 자꾸 바꾸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발로 뛰다가 탁 바꾼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들은 스피드를 가속을 낼 때 얘는 그만큼 탁 한 박자 죽는 거죠. 한 박자는 좀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엄지손가락도 8주 만에 나오고 뭐 조교 뭐 이렇게 마음 놓고 조교를 못했어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조교를 못했기 때문에 잘라스 정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뭐 조교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이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부러지게 뭐 이 마필이 좀 조교가 좋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마필이 이 7경주는 없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 이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 방송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것도 안 보는데 내 걸 보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볼 거예요. 아마 안 보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데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만 뭐 그건 좀 그렇고 그 친구 와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조교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조교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실전에서 뛸 수 있게끔 만들어 갖고 나오는 게 조교입니다. 근데 그게
뭐랄까요,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 나오지는 않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 이쿠야스 기술을 보면 제가 이 이쿠야스 기술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딕시 2000이라는 말이 아마 누구죠? 이혁 기수가 조교를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혁 기수가 했고 탔고, 그 전에 이제 김영진 기수가 기술을 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교가 세다고 뛰는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이쿠야스 기수가, 이혁 기수가 뭐 여기 뭐 딴 거 타나요? 노던 크라운을 타네요. 노던 크라운을 타기 때문에 아마 속된 말로 따블이 돼서 이제 딕시 2000이 이쿠야스 기수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디죠? 여기군. 목요일 날 이제 투표하기 전인데 어떻게 이게 따블이 된 줄 알았던 모양이죠. 투표하기 전인데 새벽에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이쿠야스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그동안 이만필을 훈련 승인이라든가 다른 여타 조교자들이 조교를 할 때 보면 막 두들겨 팼어요. 그냥 두들겨 패고 몰고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다 똑바로 안 뛰기 때문에 이렇게 펜스에다 붙여서 했어요. 펜스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아침에 조교할 때 보면은 다른 얘기인데요. 앞에 말이 있으면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얘는 속보를 가고 나는 습보를 하고 있다면, 앞에 말이 있다면 소리를 질러서 내가 지금 뛰고 있으니까 네 말을 안정시켜라. 그렇게 뒤에서 멀리서 소리를 질러줍니다. 지금 뒤에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가끔 있어요. 안쪽 주로 펜스에 말이 하나가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습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펜스에다 대놓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만필이 주행이 좀 불량하니까 빼지를 못했는 모양이에요. 뒤에서 소리를 질러요. 안쪽에 좀 비켜달라고. 안쪽 아주 뭐 진짜 속된 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원래 기본은 바깥으로 나가주는 거죠. 빠른 속도의 마필이. 누가 어떤 선배가 그러는데, 미국에는 뭐 안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바깥쪽으로 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그러면 실전에서도 비켜달라 그럴 겁니까? 앞에 기수가 가면 야 비켜줘 비켜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절대 안 비켜줘요. 저 같으면 안 비켜줘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안 비켜줘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조교가 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바로 주로 가운데다 놓고 말을 똑바로 보내는 게 조교지, 펜스에다 대놓고 가는 게 무슨 조교입니까? 아무튼 이쿠야스 기수가 어제 아침에 조교를 할 때 보니까 이만필이 원래 나대요. 나대는데 곱비 덜렁덜렁하게 해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가는데, 역시 이제 이쿠야스 기수의 그런 면목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자, 퓨전 코리아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왔고, 뭐 동반한 습보를 여러 차례 했어요. 지금 이게 모랑 금빛 들판 한 두 번인가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여유가 없었고요. 썬데크도 뭐죠? 카퍼레이더와 같이 이제 동반 습보를 했는데, 약간 이마필이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약간 뒤가 조금 짧게 들어갑니다. 짧게. 근데 성질로 뛰는데 성질이 아주 칼칼해요. 정상대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금강대형도 뭐 조교대형. 이만필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조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습보, 뭐 강구보 몇 번, 우리가 얘기하는 강구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고 발주 연습했고, 직전에도 뭐 습보는 이렇게 조교는 세게 안 하는 마필인데, 뭔가 지금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안으로 아주 심하게 기대는 마필인데, 그거는 이번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이 좀 활기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딱 믿고 배팅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그런 마필이, 썬더캡이 믿음을 주나요? 얘가 지난번에도 선행을 안 가고 입상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 높이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딕시 2000의 이쿠야스 기수 정상대로요. 이 마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말도 있어야죠. 자, 경주거리 1700m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자, 이 경주가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죠. 굿러너, 티나브라더스, 한라축제, 마이윌리엄. 자, 일단 이렇게 네 마필이 1등을 몇 개씩 차지했네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보트. 그럼 많지는 않네요. 네, 굿러너가 지금 장거리 처음 뛰고, 그러니까 코나 4개 처음 뛰고, 그 다음에 한라축제가 처음 뛰죠. 한라축제가 처음 뛰고, 마이윌리엄은 지난번 뛰어봤고, 티나브라더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컨디션이에요. 지난번 컨디션이고 한라축제가 조교 내용은 좋은데 조금 파워감이 조금 더 붙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 좋습니다. 뛰는데 보면 뭐 주폭이나 이런 것들이 시원시원한데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게 아마 그 앞말이고 힘이 완벽하게 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파워감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좀 더 뛰지 않겠냐. 근데 이번 주에 다른 때보다는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만은 거리가 1300이나 1400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1700에 출전했어요. 그 거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좀 따지셔야 되겠고요. 스페이스보트는 주중 내내 활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좀 파행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이 화이 챔피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행기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이면 상관이 없어요. 안 그러냐고요. 그냥 굳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걸음은 부자연스러운데 그 뭐죠 벤자민 비라는 말하고 같이 동반수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벤자민 비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같이는 같지만 얘는 막 벤자민 비는 몰고 때리고 간다면 화인 챔피언은 딱 붙들고 가요. 붙들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대비를 시키지 마시고 이 두 마필만 봤을 때는 이 화인 챔피언의 그 스피드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이윌리엄도 얘는 단점이 그거죠. 뭐 이렇게 뚜렷한 그 장점이 없어요. 그냥 시종일관 똑같이 뛰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마필들은 선행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서승훈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마필도 없는 가운데 선행을 나서지 않겠느냐. 락인 라벨이 뭐 저기서 선행 가려고 하겠어요. 마이윌리엄이 선행을 나서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겠고 굿러너의 거리 적응, 티나브로드스는 직전 컨디션, 화인 챔피언의 조교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경기였습니다. 구경이었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공래산 2군. 아마 이 경주도 올답이 있을 것 같은데 10군데네요. 라이언 펀치하고 갈렸습니다. 스페이스건하고 라이언 펀치하고. 자, 지난번에 이제 EP 톰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둘렛 5차 왔네요. 5차. 근데 깡바닥에서 5차 왔어요. 근데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가 짧았다는 것이 조금 짧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컨디션은 좋지만 불안하다. 만약에 거리가 길었으면 이번에는 뭐 의미가 없죠. 인기 3위권이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컨디션은 더 좋아졌습니다. 직전보다 더 좋아지고 통제사랑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이 마필이 어떤 마필하고 그동안 나빴을 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막 뒤가 뒤뚱뒤뚱 막 흔들리고 그래서 따라가지를 못했는데 3주 만에 출전할 정도로 지금 주교 내용 좋죠? 좋습니다. 거리도 적정하고요.
다른 마필은 말씀드릴 게 없네요. 뭐 지금 스페이스건하고 라이언 펀치가 인기 1위인데 제가 뭐 이런 마필들 뭐 안 돼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피톤비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걸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게 야 내가 무슨 예상가냐 매번 말만 외우고 있게. 근데 이 피톤비라는 마필을 예전에 뛴 걸 보면 얘네들은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예전에 그 1900 이럴 때 뛴 거 보면 상대가 상당히 강했었던 그런 데만 뛰어다닌 마필. 공백기 갖고 주행 재심 치르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만에 그러니까 4개월여 만에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성기 때라면 이런 경기에서는 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뭐 윤승이나 예시장에서 다시 한번 환경 살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10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선 3군. 자, 이 경주도 그냥 뭐 10경주가 만에 하나 이 피톤비가 이 두 마필을 뭐 이겨준다면 여러분들 10경주에 퇴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주 도저히 뭐 마찬가지입니다. 뜯어 맞힐래야 맞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징 패스트 뭐 이 마필은 여러분들 아시죠? 외곽 사행하는 마필. 그다음에 뭐 치측을 안 대고 타겠다 뭐 그랬던 마필. 치측을 대면 조금 그 반항을 하는 마필. 파워 챔피언입니다. 7주 만에 나오고 이게 지금 부산 원정에서 꼴찌로 온 거죠. 꼴찌가 왔는데 수영 조교를 5바퀴 시킨 게 있네요. 말의 컨디션은 그 한참 이길 때, 한참 커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린 마필이고요. 제가 일요일자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파워 챔피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마필인데 장거리 여행을 했죠. 부산까지 왔다 갔다. 갔다 와서 회복이 안 된 마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능력 있는 뭐 조이러키나 이런 마필들 빼놓고는 뭐 터프인 이런 마필들 빼놓고는 많이 그 지금 머니 특급이라든가 한참 뛸 머니 특급이라든가 지금 기억나는 게요. 그런 마필들 그다음에 그 18초 뭔 말이죠? 피카 뭔데 그거. 참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산 원정 후에 완전히 우리가 속된 말로 사거리를 타가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면은 변하는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대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뉴에이지가 선행 가는데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죠. 이렇게 큰 덩치인데 500kg가 넘어가는 덩치인데 이런 것도 모르겠죠. 뭐 선행을 얘가 선점을 한다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뭐 플라이 여왕 뭐 다 죽어야 되고 하일리런 다 죽어야 되고요. 파워 챔피언도 그 중에 하나죠. 퍼펙트 샤인도 승분전이고 지난번에 라이징 페스트에게 졌고 유일하게 혼자 아무 상관없이 뛸 수 있는 게 성신시티인데 얘한테는 거리가 좀 짧습니다. 부담 중량이 반면 부담 중량은 내려와 있고 거리는 짧고 순발력은 없고 부담 중량 내려왔고 얘는 뭐 그 전기에 상관없잖아. 혼자 뒤에 있는데 근데 앞에서 지금 투탁거릴 소지가 충분하죠. 플라이 왕, 뉴에이지, 하일리런도 빠르죠. 라이징 패스트, 홀리 플라잉 좀 빠른 경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답이 없는 경기입니다. 자, 11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4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뭐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많이 적중하십시오. 많이 적중하시고요. 글쎄요, 많이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이 이기십시오. 자, 이상 5월 24일 토요일공마 예상이었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